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87회 취향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뺀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얼과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포스카11님께서 1만 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메마른 후원창에 감기와 같이 잠시 메말라 있었습니다. 네, 잠시 메마른 거를 이제 네. 포스카11님이 어떻게 딱 잘 캐치하시고 네. 저에게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봄날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네, 그리고 잘 듣고 있어요 님께서도 5,000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이게 입금할 때 이제 본인의 이름을 명시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잘 듣고 있어요 라는 말을 적어 주셨습니다. 누구실까요? 뭐 자꾸 궁금하네요. 알려고 하세요.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거는 밝히기 싫다는 그쵸.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도 알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네. 빈둥님의 개인 빈둥님만.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세 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사생활을 캐낼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카 11님과 잘 듣고 있어요님 이렇게 저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네. 뭐 누구부터 읽어볼까요? 저 먼저 읽을까요? 네네. 저는 김사파리님께서 메디치 편 들으시고 의견 남겨주셨어요. 네.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에피소드 들으시고 그 가문에서 그래도 문화와 예술을 융성시킬 수 있게 활동한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하시면서 재산을 얻은 가문이나 기업에서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가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셨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대 기업들도 이런 기부 문화라든지 후원하는 문화가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고 의견 남겨주셨는데 정말 깊이 공감했어요. 네. 배고픈 예술가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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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디치 편에도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댓글을 예전 에피소드에 남겨주실 때마다 제가 보통 에피소드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나면 다 까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겨주실 때마다 아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 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다시 들어보기도 하거든요. 아, 네. 좀 되게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 전혀 맞아요, 새로운 맞아요. 느낌으로. 네. 그때 놓쳤던 다른 이야기가 좀 캐치가 되더라고요. 네. 뭐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이야기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들으면서 음. 그러니까 다시 모니터링하면서 들었을 때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갑자기 발견되는 느낌이에요. 아, 그럴 수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사실 현장에서 녹음을 하다 보면 뭐 얘기를 할 거를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잠깐 놓치는 경우도 있고 뭐 집중력이 저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놓치기 때문에 오히려 빈둥님이 좀 자꾸 나한테 화살이 오는데 오늘따라 어쨌든 뭐 그렇게 놓칠 때마다 오히려 모니터링을 할 때 새롭게 듣게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김사파리님 이번에도 감사드리고 다음으로는 뭐 누가 읽어볼까요?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네. DJ 띠오님께서 저희 햄릿 편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 오피리어의 죽음이 지금까지도 많은 예술가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작품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존 아드레 밀레이라는 작가의 오피리아라는 그림이랑 네. 멜랑콜리아라는 덴마크 영화를 댓글에 사진으로 남겨주셨어요. 네. 혹시 뭐 아시는 작품이신가요? 네, 멜랑콜리아는 봤어요. 네. 저는 그 회화 작품을 알고 있었어요. 아, 저도 올려주신 그림 알고 있어요. 그럼 네. 빈두님은 영화 보실 때 이게 오피리아에 대한 내용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몰랐고 사실 멜랑콜리아도 어릴 때 봐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저희 녹음할 때 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라이언킹 같은 작품도 햄릿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삼 참 그 셰익스피어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많은 작품들에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DJ 뚠님께서 오피리어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빈둥님이 웃으셨다고 인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성 하셨나요? 오늘 공격을 많이 받으시네요. 다시 들어볼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좀 너무 무식해 보이고 사람이 너무 차가워 보여서 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다시 또 보게 되면은 오피리어에 사실 아직 안 봤거든요. 그때 녹음 끝나자마자 다시 보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햄릿을요? 햄릿이요?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DJ 띠우님의 댓글을 기억하면서 보면서 반성도 하겠습니다. 네, 유생님도 댓글 읽어주시죠. 네, 신동부다님께서 다윗편을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그 샵 출생, 샵 핍박받는 어린 시절 이런 식으로 약간 웹툰에 해시태그 달리는 것처럼 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뭔가 특이한 형식의 댓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길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내용을 읽으면서 뭔가 많이 생각이 많아지셨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다윗편에는 신동부다님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참고했다는 책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네. 읽어보시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좀 특이하게 느꼈습니다. 네. 특히 그 기존의 다윗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들께서 네. 의외의 면모를 많이 느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뭐 다윗을 애초에 모르시는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지만 네. 뭐 교회에서 접했든 아니면 다른 책을 통해서 접했든 다윗을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때 제 마음이 딱 그랬거든요.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읽어보면은 가영찍님께서 아주 재미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사실 뭐 댓글도 댓글이지만 사진을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네, 저희 넷 패널의 얼굴을 상상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려주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네. 감동입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네. 아주 신기했고 근데 이게 의외로 상상으로 그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뭔가 싱크로율이 있나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아니, 실물보다 이제... 전 나은 것 같아요. 유랑님은 저도요. 네, 저도 좀 일본 변태같이 그려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유랑님은 노란 머리시네요. 맞아요. 네. 그 기대에 부응해서 유생님도 되게 크게 그려주셨어요. 네, 얼굴이 굉장히 네. 가장 마음을 많이 넣어주신 게 아닌가. 대두네요, 대두. 대두 유생으로. 그리고 이마에다가 다 이름을 박아주셔가지고 맞아요. 옛날에 그 마리텔에서 그 이말년 작가가 네네, 서유리 맞아요. 씨 이마에 이름 박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게 그리면 이마에 이름을 박아라 라고 하셨는데 가영찍님께서 이렇게 그려주셔가지고 네.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다면 이 팟빵 댓글창에 가면은 가영찍님이 그려주신 저희의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저희가 사진을 공개한 적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네,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그림으로 이제 상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DJ 띠우님, 김사파리님, 호주 해날도님, 신동부다님, 가영찍님, 데니님 와주셨고 달나라 공주님께서도 저희의 500, 1000 클럽을 축하해 주시면서 네,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돌체파르니 엔테님도 와주셨는데 오랜만에 와주신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 댓글창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한 번 더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취향편의 세 번째 시간인데 취향편을 기획해 주신 쓴트님께서 직접 주제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저의 취향 중에 하나인 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꽃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네. 제가 꽃을 좋아하긴 하지만 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꽃을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뭐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장판 타임. 혹시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꽃에 대해서 학술적인 설명을 하나보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 성의 없는 이야기를 이건 아닌가요? 성이 없다니요. 제가 알겠습니다. 아주 깊이 고민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성의는 있지만 이제 가볍게 취향의 의미에서 접근해 보겠다. 그렇습니다. 집코편이 네. 약간 생각나는. 집코편. 그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네. 좀 여유롭게 들어도 되겠군요. 네.
네. 근데 오늘 센트님께서 장미꽃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맞아. 의도한 건 아닌데 예. 네, 이렇게 됐더라고요. 의도한 거 아닙니까? 네. 뭔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꽃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네. 사실이었냐면 2012년에 발표된 외국 학술지에 이런 사실이 발표가 됐습니다. 꽃을 든 남성이 자동차를 얻어 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히치하이킹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차를 얻어 타려고 할 때 꽃을 들고 있는 남성이 네. 자동차를 얻어 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꽃을 그럴까요? 들고 있다라는 거는 네. 뭐 누군가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들고 있다라고 느껴질 텐데 네. 그런 거는 그 사람의 섬세함이나 좀 친절함이나 이런 거를 내포할 수 있어서 뭐 경계심이 좀 덜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네. 누군가를 위해서 꽃을 준비할 정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또라이는 아니겠다라는 그 정도의 느낌이 좀 전해질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조금 정신이 이런 연구를 왜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누군가를 해치려는 사람이 꽃을 들고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꽃이라는 게 보는 사람의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던 사람도 꽃을 든 사람을 보면 감정이 불러일으켜져서 뭐지?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을 유의 깊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동차에 태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근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뭐 프로포즈를 한다던가 기념일인가 보다 하고 나도 거기에 도와주고 싶어서 태워줄 것 같아요. 아예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경우보다는 확실히 맞아요.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 글에서 꽃이 사람의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저 역시도 꽃을 보면 감정이 동요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꽃을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꽃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에서도 소개를 해보고 다양한 꽃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세요? 네. 한동안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꽃꽂이도 직접 해본 적도 있고 사진 같은 것도 모아둘 정도로 되게 좋아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인터넷에서 본 사진 아니면 직접 찍은 사진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사진도 모으기도 하고 직접 가다가 뭐 예쁜 꽃 보이면 사진 찍어놓고 이랬었어요. 어떤 꽃 좋아하세요? 저는 수선화를 좋아합니다. 그럼 선물 받으면 진짜 좋아하겠다. 저는 꽃 선물 진짜 좋아해요. 다른 지금 남성 두 분은 말이 없으신데 저 어떠신가요? 꽃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한다는 게 뭔가 진짜 꽃꽂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 그리스 신화를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그리스 신화에서는 꽃의 유래가 되는 신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꽃이라는 거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다니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좋아했었고 네. 뭐 그렇다고 꽃을 막 찾아보거나 모으거나 뭐 심거나 이러진 않았고 네. 학술적인 호기심 아니에요 그러면? 학술이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고 재미난 이야기가 더 좋았던 걸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보기 좋으니까요 꽃은. 네. 그 꽃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유생님은 꽃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냥? 꽃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왜냐면 이제 졸업식 때 아니면 받을 일이 없으니까 받으면 기분은 좋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네. 제가 살면서 가장 난감한 순간 중에 하나가 네. 꽃 선물 받았을 때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요? 꽃 선물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보통 이제 연인들한테 받죠. 네.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뭐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애 초반일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초반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야. 꽃을 줬는데 응.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약간 좋아하면 받으면 되지, 되잖아. 그러니까 좋아함을 감사한 일이니까 네. 좋아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안 좋으니까. 이게 안 좋으니까 너무 거짓인 게 티날까 봐. 안 좋을 것도 뭐예요, 근데? 약간 맞아, 안 예쁜 좋을 건 쓰레기다 뭐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안 좋을 게 또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되게 이상해지는데 꽃을 받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부터 생각이 나요. 집에 말리면 되지 왜?
집에 물에 꽂아놓으면 되지 뭐. 정말 메말랐다 메말랐어. 예를 들어서 저 메마름에 갑자기 짜증이 나서 왜? 꽃을 받으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거 집에 어떻게 가져가지? 그러니까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사니까 뭐라고 설명하지? 그리고 이것도 말리면 또 어떻게 버리지? 이걸 뭐 벌레 생기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되게 그걸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네. 최대한 좋은 척은 하지만 이 좋은 척이 나도 되게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이게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네. 이제 그 연애 초기라고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나는 꽃보다는 뭐 다른 거를 더 좋아하니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이 생기면 안 하는 게 나한테는 더 좋다. 미리 말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기억도 있는데 물론 좋은 결과로 남진 않았지만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말까지 했던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 또 줄 생각이 다시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얘 생일 전이나 뭐 이럴 때 뭐 혹시나 너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케이크도 안 좋아하거든요. 케이크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편이라서. 네. 그럼 뭐 돈다발로 그러니까 돈다발을 줘라 이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네. 그래도 꽃보다 혹시나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좀 더 실용적인 걸로 실용적인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얘기를 하는데 네. 죄송하네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꽃 선물에 대해서 실용성을 따지는 분들한테는 네. 이 꽃 선물이 정말 빈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선물이지? 이걸 어디에다 쓰지? 맞아요. 이걸 오히려 처리하는 게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죠? 자연에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꽃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꽃병에 두고 꽃병에. 네. 꽂아서 관리를 하다가 말릴 수 있는 곳은 전 말리기도 하고요. 말린 상태로도 놔두고. 그렇죠. 그리고 말리지 못하는 곳은 버리는 곳에 되죠. 버리거나. 그래야 네. 돼요. 예전에 얼핏 기억나는 게 네. 나는 마음만 받고 준 가져가라? 상대가 꽃을 좋아하니 뭐야? 너가 가져갈래? 라고 했다가 네. 진짜 너무하다. 나랑 울었을 거야. 진짜 저라면 울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 한 대 맞았구나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좀 무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빈둥님 같은 분한테는 아예 드라이 플라워나 조화를 선물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저런 분한테는 꽃 선물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런 분. 왜냐하면 꽃 선물이 정말 무용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 무용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무용함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희가 뭐 두 사람이 어느 쪽이 이상하다고 볼 건 아니고 그냥 두 사람의 성향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건데 이상하다고 잘 보는 됐죠? 표정 같은데요.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꽃 선물이 무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어떤 선물보다도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꽃 선물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 클립 하나가 있어요. 네. 어떤 클립이냐면 TVN에서 몇 년 전에 선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두 남녀가 만나서 소개팅을 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여성분께서 본인이 꽃 선물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꽃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이유는 네. 그 상대방이 꽃을 사러 가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가서 꽃을 고르는 그 시간, 그 시간 동안 어색함을 참아내는 그 마음을 모두 합쳐서 선물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꽃 선물 받는 게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꽃 선물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걸 어디에 써먹으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밖에도 저는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꽃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랑님도 할 말이 많겠는데요? 맞아요. 저도 꽃 선물하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는데 줄 때는 대부분 제가 만들어서 준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고르고 만드는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 자체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이거를 할 때 나에 대해서 생각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전혀 호감이 없는 사람이 꽃 선물을 한다. 네. 기분 좋아집니까? 그럼요. 맞아요. 근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저 소개팅 첫날에 꽃 받아본 적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집에 가져가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상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부담스러운 꽃이었나 보네.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걸 사온 그 저희가 조금 의심스럽다고 해야 되나? 꽃이라는 게 뭔가 이제 깊은 관계에서 마음을 깊이 전할 때 주는 어떤 선물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 본 사람한테 갑자기 대뜸 꽃 내밀면은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센트님도 그렇습니까? 저는 상대가 마음에 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유랑님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닐까요? 그랬나 보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원인이 꽃에 있진 않았네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꽃 선물을 주면 네.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꽃이 왜 좋냐면 바로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아름답다고 느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외형적으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은 독특한 모양들을 지니고 있고 독특한 색깔들을 지니고 있고요. 그에 더해서 향기까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식물인데요. 네. 색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강렬한 원색에서부터 파스텔톤까지 그리고 장미꽃 한 종류만 따져봐도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합니다. 장미꽃으로 예를 들어보면 빨강, 하양, 분홍, 진분홍, 연분홍 또 분홍이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네. 노랑, 주황, 살구 주황과 또 살구가 다릅니다. 복숭아와 살구가 또 달라요. 보라, 노랑. 그리고 모노드라마 찍으세요. 노랑에 살짝 빨강이 물들어 있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품종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접목을 개량을 한 시키는 건가요? 거죠. 개량을 시키는 것도 있고 애초에 이런 색깔인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색깔뿐만이 아니고 향기도 정말 다양한 향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향기는 보통 향수로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꽃은 그냥 보기만 해도 겉모습이 아름답고 향기가 향기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꽃향기 어디서 맡아본 적 있으세요? 꽃향기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의도적으로 맡아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봄에 꽃향기 난다. 그리고 끝. 그럼 어때요? 그냥 꽃향기 난다. 저는 고등학교가 네. 봄에 되게 꽃이 많이 피는 그런 공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특별한 일상처럼 다가오지 않았던 느낌이랄까요? 꽃이라는 게 일단 대고 향을 맡지 않는 이상 그렇게 진하지 않잖아요. 향기라는 네. 게. 네. 그 꽃향기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막 흩날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꽃이 정말 많아야 많은 곳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경험은 저도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유명한 뭐 로즈, 불가리안 로즈 향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뿌렸을 때 나는 장미향 혹은 뭐 그 프랑스인가 이탈리아에서 엄청 유명하다는 그 마카롱의 그 장미만 마카롱인가요? 네. 뭐 그런 거 먹었을 때 이런 꽃향기 가지고 참 많은 걸 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꽃 하면 후각적인 것보다 조금 더 시각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네. 꽃향기를 의도적으로 맡아본 경험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길 가다가 한 번씩 꽃향기가 확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일상에서 벗어나서 눈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날 기회가 나이가 들면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어릴 때는 뭐 가족들이랑 등산도 많이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면 뭐 부모님이 이거 한번 맡아보라고 하면서 그런 기억들이 조금 있는데 거의 잊혀졌을 정도로 나이가 든 이후에는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브랜드들에서 아까 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꽃향기를 가지고 향수를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향수와 실제 꽃향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 꽃은 향기를 맡으면 그 꽃의 향기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흙냄새 그리고 풀냄새, 네, 그리고 물냄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네. 어떻게 보면 이 냄새가 좋아?
하다가도 그래도 향긋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냄새를 그런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는 그 오리지널 꽃이 가지고 있는 꽃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꽃은 아주 한가득 모여있지 않은 이상 꽃에 코를 대야지만 향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꽃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꽃들이 보이면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요새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게 하나의 그 식물을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향수나 아니면 음식에서 나타나는 꽃향기는 네. 조금은 자극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순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자연의 꽃향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갑자기 상상해봤는데 네. 누가 갑자기 가다가 길에서 꽃을 보고 코를 대고 향기를 맡으면 네. 그 사람한테 완전 반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자체로 무슨 말인지 이것 좀 이상한데? 근데 저는 진짜- 약간 공감이 네, 돼요. 막 공감을 하실 것 아. 같아요. 음. 그거 자체로가 너무 낭만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혀 공감을 더 이상 할 말이 못하시는? 없습니다. 잘 근데 모르겠다. 저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는데 봄이라 꽃이 많이 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파트에도 꽃을 심어놨기 때문에 근데 한 아주머니가 그거를 핸드폰으로 담으려고 네. 엄청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장비를 이용하는 게 서툼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셀카로 본인하고 얼굴을 담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되게 몽글몽글해진 기억이 있거든요. 네. 잠깐 내가 사진을 찍어드리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했는데 네. 괜한 오지랖일까봐 넘어갔거든요. 아.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동요된 걸 보면 유랑님의 맞아요. 생각도 비슷한 결일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결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유랑님은 지난번에 녹음해서 네. 책 그 앞에다가 이야기를 써주는 사람에 반해버릴 것 그렇죠. 같다는 되게 쉽게 저는 말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시군요. 그러면 유랑님의 마음 얻으려면은 그 책 앞에 뭔가 써져 있는 걸 책을 들고 꽃향기를 맡으면서 책을 건네주면 된다. 그렇죠. 와, 반하겠는데요? 아까 말한 그 소개팅남이 하면 실패할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사람을 좀 타는 것 같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꽃이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꽃이 지니고 있는 은유와 비유를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직설적인 표현도 좋지만 은유하고 비유하는 건 은근한 맛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꽃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꽃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흔히 꽃송이는 청춘과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반대로 덧없음과 지나간 세월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예술 작품에서 상징적인 소재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수 씨의 노래 중에 꽃이라는 노래가 발표됐잖아요. 네. 지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노래 속에서의 꽃은 지나간 것 을 의미하더라고요. 뭔가 덧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네.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의미를 담아내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우효 씨의 민들레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꽃을 가지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노래 소개해드리면 박효신 씨의 야생화라는 노래 아, 정말 네. 좋잖아요. 맞아요. 그 노래도 그 노래 멜로디와 가사와 야생화라는 그 소재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노래 속에서 소재로 등장하곤 합니다. 노래뿐만이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꽃은 소재로 등장하곤 합니다. 네.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최근에 종영된 더글로리 종영이라고 하기엔 어쨌든 방영된 더글로리에서 천사의 나팔꽃이라는 소재가 등장했어요. 아, 네네. 이건 포스터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 문동은이 살던 집에도 피어있던 꽃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드라마 속의 내용이 네. 어느 정도 복선이 되면서 아. 또 보는 사람이 이 꽃을 가지고 이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런 걸 추측해 보기도 하는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빅피쉬에서 네. 맞아요. 수선화가 가득하게 피어있는 꽃밭에서 맞아요. 프로포즈를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장면이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죠? 맞아요. 예. 네.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인데 수선화가 정말 만개한 꽃밭을 보여주면서 네. 하잖아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 그 맞아요. 장면. 네. 그 장면 진짜 좋아요. 성공합니까? 네.
안 봤어요? 이런 메마른 기억이 사람. 안 나. 그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네. 어떻게 되는지는 기억이 안. 어쨌든 성공한다. 네. 수선화를 원래도 좋아했지만 네. 그 영화를 보고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화 코코에서 꽃이 네네. 되게 중요한 장치로 등장하는데요. 그쵸. 거기 등장하는 꽃은 메리골드라는 꽃이에요. 네. 그 꽃은 멕시코에서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꽃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도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매그놀리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이 영화는 그냥 보면은 이게 영화 제목이 왜 매그놀리아지? 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매그놀리아의 그 꽃말을 살펴보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그놀리아는 목련이고요. 네. 목련의 꽃말은 고귀함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이 꽃말을 딱 듣고 나면 이래서 이 감독이 영화의 제목을 매그놀리아라고 했구나라는 걸 딱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영화를 보신 후에 꽃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페라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예요. 여기도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카르멘이라는 오페라에서 그 주인공 카르멘이 꽃을 가지고 남성들을 유혹해요. 네. 그리고 그 남성이 시든 꽃마저도 간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게 사랑, 그리고 사랑의 덧없음까지 보여주는 소재로 등장하거든요. 예술작품 속에서 아주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생각나는 컨텐츠 있으신가요? 저는 뮤지컬 하데스타운이라는 걸 봤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게 에우리디케 신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뮤지컬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르페우스랑 에우리디케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오르페우스가 노래를 불러주니까 되게 척박한 땅에서 꽃이 피어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에우리디케랑 사랑을 싹 틔우는 계기가 되는데 그 꽃이라는 게 오브제로 계속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빈둥님은 뭐 있으신가요? 없어 보입니다. 없는데 쥐어짜는 얘기가 너무 힘든데. 근데 저 예술 작품은 아닌데 네. 최근에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네. 그 최근에 어떤 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산불 때문에 다 타버렸던 산이고 이제야 조금씩 나무랑 뭐 풀 같은 게 자라고 있는 그런 산이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지만 들꽃이 엄청 예쁘게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타 있고 돌로 가득한데 그 꽃이 피어 있는 데만 듬성듬성 이렇게 보라색이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정말 척박한 땅에서도 얘네들이 악착같이 피어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반했습니까? 반해버렸습니다. 저도 요새 들꽃 느낌의 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들꽃 느낌의 꽃이 뭡니까? 잔잔한 꽃들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고 그 크지도 않고 네. 이렇게 하늘하늘 길거리에서 그냥 흩날리고 있을 것 같은 꽃들이 있거든요. 뭐 백리향이나 당귀꽃 네. 이런 꽃들이 있어요. 아주 하늘하늘하고 송이가 작아요. 어. 그런 느낌의 꽃들이 또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뭐 얘기하다가 잠깐 떠올랐는데 그 봄날은 간다 엔딩 장면에 꽃들이 만개한 거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보신 분 안 계세요? 쥐어짜내셨군요. 힘들었습니다. 벚꽃이었죠. 맞아.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 네네. 이별한 이제 유지태와 이영애가 다시 만나가지고 네. 벚꽃의 거리 앞에서 이제 이영애가 네. 다시 만날까? 뭐 같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유지태가 엄청 힘들어하면서 그냥 악수를 하는 장면이 기억에 좀 쥐어짜내봤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빈둥님께서도 메마른 빈둥님께서도 기억을 소환하실 만큼 네. 꽃이 지닌 은유와 비유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포장 잘하셨네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 성격 탓도 있지만 이게 어릴 때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저희 학교는 네. 저희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식물 경시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없었죠? 네. 네, 그게 없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피어나 있는 식물들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거를 수학 경시 대회처럼 시험을 봐. 꽃의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쵸, 싫죠. 그쵸. 네, 제가 볼 때 이거 통계 내면 그 초등학교 출신 사람들은 다 꽃이랄.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그런 있네요. 영향도 있지 않나. 네. 초등학교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 든 게 있는데 네. 네. 등굣길에 학교 화단에 사루비아가 엄청 많이 피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루비아 꽃을 따가지고 뒤를 쪽 빨아먹으면 맞아. 꿀이 나오거든요. 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그 화단에 그 사루비아 꽃 꿀 먹고 남은 꿀을 먹고 떨어진 그 꽃잎들이 네. 정말 지저분하게 깔려있다 그 기억이 갑자기 나면서 그래 낭만적이다. 그때 맞아요. 그랬던 기억도 네. 나네요. 맞아요. 네, 바로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꽃을 좋아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꽃을 좋아하는 세 번째 이유는 계절을 생각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계절에 얽힌 기억을 소환해 주어서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 빈둥님이나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꽃에 얽힌 기억을 소환하다 보면 되게 재밌고 그때의 감정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한 여름이 오면 손톱에 그렇게 봉숭아물을 들였어요. 맞아요. 네. 어머니랑 같이 여름에 장판에 누워가지고 선풍기 돌리면서 백반이라고 하죠. 네. 찧어가지고 봉숭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손톱에 봉숭아물 들이고 그게 또 미신으로 첫눈 올 때까지 그게 들어있으면 뭐 네.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미신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모르세요? 네, 뭐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 그래요? 유명한 맞아요. 얘기인데. 아, 그러면 그거를 뭐 봄에 했다 그랬나요? 여름. 아, 여름에 겨울까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아, 낭만적이다. 그쵸. 그래서 손톱 깎으면서 조금 남으면은 괜히 네. 손톱 안 깎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겨울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여수로 여행 갔는데 오동도에서 동백꽃을 본 기억이 있어요. 네. 겨울에 보는 꽃이었고 그때 어머니랑 같이 간 여행이었는데 지금도 그 여행을 생각하면 그때 봤던 동백꽃들이 기억 속에서 강하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계절 속에 있는 꽃과 그 꽃에 얽힌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저는 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네. 그 꽃을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해 줬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같이 봤거나 이런 기억이 있으면 네. 그 꽃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생각나겠다.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생각이 나지 않죠? 갑자기 또 생각난 게 갑자기 있는데 네. 그 꽃 하니까 그리고 아까 사루비 이야기하니까 네. 그 옛날에 만화 중에 웨딩 피치라고 있거든요. 네. 저 많이 봤습니다. 그 웨딩 피치의 그 미소녀 전사들이 전부 다 꽃 이름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그게 또 생각나네요. 네. 뭐 이상한 거 많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또 저는 네. 대학 때 이제 입학하면 약간 대학 때 입학했을 때 치기 어린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네. 문화가 있었냐면 제가 간 대학교는 기숙사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사는 곳이었는데 신입생 딱 들어가면 그 3월 한 달, 그 한 달 동안 여학생들이 있는 기숙사 앞에서 남학생이 세레나데를 부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의 네.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숙사 건물 앞에서 진짜 쩌렁쩌렁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유랑님 반하십니까? 아니요, 너무 싫어요. 아, 그런 건 너무 의도적이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이름이 불린 거죠. 근데 그 남학생이 장미꽃, 정말 빨간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경비원 아저씨 아닙니까? 기타를 치면서 네. 노래를 부르는데 약간 평소에 좀 마음속에서 멀어져 있던 친구였거든요. 네. 어떡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진짜 싫었을 것 근데 같아요. 아까 호감이 갈 수도 있다며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호감이 그래도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전제해서 그쵸, 하는 그쵸, 얘기구나. 그런 그쵸. 거는. 맞아요. 한 3의 마음을 100으로 끌어올릴 순 있지만 마이너스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럴 순 플러스로 없다. 바꿀 수는 그렇죠. 없어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빨간색 장미를 들고 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 불을 껐어요. 방 불을 끄고 없는 척 하려고 방 불을 끄고 그 같이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싫다고 미안하지만 너무 싫다고 하면서 숨어 있었는데 또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하죠? 이렇게 북돋잖아요. 그런 친구를 뭐 잘한다 하기도 거기 하고 있는 거 알아? 받아줘 막 이러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안 나가면 이게 끝이 안 나겠구나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꽃을 받아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싫고 너무 창피하고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그쵸.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어, 그 용기가. 그쵸. 그 경험이 네. 쉬운 경험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빨간색 꽃 한 송이를 볼 때마다 약간 웃음이 나면서 되게 좋은 기억이 되었어요. 그 기억이. 기억은 미화되게 마련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노래는 뭐였습니까? 노래 기억도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도 안 나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싫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 친구도 빨간 장미를 보면 아마 그 기억을 하지 않을까. 혼자 이불킥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다들 누구한테나 있는 것 같아. 그 꽃과 관련된 그래도 아름다운 추억을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맞아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계절을 알려주고 기억을 소환해준다는 면에서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빈둥님이 약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이유인데요. 네. 제가 꽃을 좋아하는 마지막 이유는 금방 시들기 때문이에요. 역으로. 네, 이게 어떤 섭리를 일깨워줄 때가 많거든요. 네. 아까 빈둥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꽃 선물을 받고 나면 어차피 시들어요. 근데 그걸 알고서도 꽃을 사는 거고 알고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 꽃을 받아드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어차피 제일 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주는 건 그 꽃을 주는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내 마음에 없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네. 그 순간에 내가 가진 그 따뜻한 마음을 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순간을 선물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꽃이라는 게 피었다가 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그리고 지고 나면 그게 귀찮기도 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차피 질 거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데 그 꽃이 핀 순간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순간을 받았을 때 그 느낌 그런 느낌이 사람을 되게 고양시켜주고 감정을 일으키는 면에서 저는 꽃 선물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꽃 선물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그 꽃 자체를 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저는 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이유 때문에 꽃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꽃꽂이를 더 이상 안 하게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남한테 줄 때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해줄 수 있는데 그냥 나 혼자 보려고 꽃꽂이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꽃을 자르고 꽃을 자르다 보면 얘네가 되게 빨리 시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쓰레기통에 버리는 과정이 조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게 된 이후로 남한테 선물을 줄지언정 저를 위해서 사진 않게 되더라고요. 본인을 위해서 사는 경우도 많을까요? 저는 가끔 사요. 네. 그러니까 저도 꽃꽂이를 배워보고 했지만 그 마음도 공감이 되거든요. 꽃꽂이를 하다 보면 꽃들을 잘라가지고 꽂아놓고 보고 예쁘다 하고 시들면 버리는 게 되게 어느 순간 맞아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 마음에도 공감이 되는데 저는 정말 힘들거나 아니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 어떤 프로젝트를 끝냈어. 이런 경우에 나를 좀 축하해주고 나를 좀 힘을 준다. 나 스스로에게 힘을 준다는 면에서 꽃을 사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늘 어떤 경우나 마찬가지지만 너무 과도한 것도 안 좋은 거지만 가끔 적절히 이런 것을 즐기는 것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것은 이 꽃이 지닌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일단 꽃다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시 추측가는 유래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언제 왜 이거를 주기 시작했냐? 네, 언제 왜 언제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왜 주기 시작했을까? 감도 안 잡히는데? 그래요? 꽃다발은 처음에는 권력 과시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꽃다발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뭔가 식물을 모아서 다발을 만드는 게 처음에는 곡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이집트 때 권력자들이 본인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곡물로 모아진 다발을 만들어서 걸어두거나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꽃다발의 유래라고 보는 관점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이 꽃다발이 질병이나 악귀를 퇴치하는 미신용으로도 쓰였어요. 이때 꽃다발은 허브, 향을 가진 꽃들로 만들어진 꽃다발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걸 걸어둠으로 인해서 악귀가 물러나고 또는 어떤 질병이 물러간다는 의미로 미신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는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야 이제 선물용, 구혼용으로 쓰이는 꽃다발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꽃다발은 지금은 우리가 꽃말 그리고 꽃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이 꽃이 어떤 의미를 지녔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이것도 기원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 기원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흔히 얘기하곤 해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상류층의 문화 중에 본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삼가하고 은유와 비유로 표현하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네. 꽃의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주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상류층에 있는 그 교양 있는, 흔히 말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네. 은근히 꽃을 전달하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꽃의 종류가 다양하니 꽃마다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식물학자나 뭐 꽃을 파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 체계를 모아서 책을 내기도 하고 이런 대로부터 꽃말도 시작이 되고 꽃에 얽힌 이야기도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꽃으로 전할 수가 있나요?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전에 그거 있잖아. 삼국지에서 네. 조조가 네. 자기 부하한테 빈 찬압 주고 이럴 때 죽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꽃도 그런 게 있었을까? 애도의 의미나 네. 뭐 그런 의미로는 쓰이는 걸 들어봤는데 네. 뭐 욕을 하는 의미로 주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기숙사 친구한테 꽃을 받았으니까 나도 답장을 줘야 되는데 꽃말 중에 뭐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꽃말 중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있어요. 네, 있는데 굳이 꽃을 주면서 그 의미를 되게 잔인하지 않나요? 그렇지, 잔인한데 뭐 그때 당시에 교양 있는 사람들은 또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그랬을 같다는 생각이 수도 들어서. 영화에서는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요? 마피아가 막 다른 세력의 마피아. 그렇지. 꽃을 이제 주는데 이제 우회해서 엿을 먹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또 결혼식에서 부케를 들잖아요. 네. 이것도 처음에는 곡식의 다발을 들고 입장하는 유래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게 왜 곡식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원래는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신부가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입장을 했다가 머리 위로 곡식 알갱이를 던지고 끝나는 데서 그리고 그 곡식 알갱이를 친구들이 받는 데서 유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꽃으로 던지는 것은 1700년대부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꽃을 꽃다발로 만들어서 의미를 주고받는 문화가 시작됐구나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꽃에 얽힌 재밌는 일화들이 또 있어서 이 일화들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네. 먼저 날이 날이니만큼 이제 얼마 후가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카네이션이 어떻게 해서 어버이날에 주고받는 꽃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궁금하다. 네, 카네이션을 어버이날에 드리는 이 역사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미국에서 애너 자비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애너 자비스라는 여성의 어머니가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어머니의 뜻을 받아서 애너 자비스라는 여성도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너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느 날 교회 모임에 참석한 500여 명의 어머니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흰색 카네이션을 선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왜 하필 흰색 카네이션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애너 자비스라는 여성의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머니에게 흰 카네이션을 주는 문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자비스의 어머니는 왜 흰 카네이션을 좋아했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았을까? 왜 좋아했냐면 그렇게 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좋아했냐면 카네이션이라는 꽃이 꽃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꽃잎을 껴안으면서 시든다고 해요. 약간 어머니로서의 그런 연상되는 이미지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흰 카네이션을 처음에는 미국의 어머니의 날에 드리는 문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게 사실 웃긴 게 그 문화가 시작되는 걸 보고 미국의 플로리스트들이 이거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후부터는 다양한 색깔의 카네이션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애너 자비스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이 의도가 아닌데? 라면서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또다시 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는 금방 묻혔다고 합니다. 네. 상업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플로리스트들이 다양한 색깔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흰색 꽃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도하는 의미를 담아냈고 그 후로부터는 그 외에 유색의 카네이션은 이제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드리는 꽃으로 의미가 변화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에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해드리면서 마음을 표현하면 어떨까 싶고요. 네. 물론 상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꽃에 담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 송이 사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튤립이 경제에 아주 큰 파동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 사건은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튤립 버블이라는 사건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는 터키로부터 튤립이 수입이 된 거예요. 터키에서 튤립이 전해진 이후에 식물 애호가들이 튤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튤립의 알뿌리를 높은 가격에 거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점점 희귀하고 고급 품종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게도 희귀하고 고급 품종이 어떻게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질병이 걸린 꽃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알뿌리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변종이 생기면 거기서 피어나는 꽃의 모양이 특이하고 색깔이 예쁜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희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희귀종을 거래하는 문화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튤립의 알뿌리, 특히 희귀종이 돈이 되는구나 라면서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거든요. 여기서 경제적으로 하나의 이슈가 더 발생합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선물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돈도 없고 튤립 알뿌리도 없는데 계약서만으로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자면서 천정부지로 가격을 높여서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튤립 알뿌리의 가격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1636년경에는 튤립 알뿌리의 하나가 저택의 가격과 맞먹었다고 해요. 약 5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일이 1636년까지 벌어지다가 1637년에 순식간에 이 가격이 95% 이상 하락합니다. 버블이 붕괴된 거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왜 이거에 집착하고 있지? 지금 생각하면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주식 가격 중에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갑자기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블이 붕괴되고 이 당시에 엄청난 빚을 껴안게 되는 사람들도 아주 수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언급이 되는 사건이라서 맞습니다. 그 최근에도 그 사람들이 식물을 집에서 많이 이제 재배하는 문화가 많이 발달했었잖아요. 식테크.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식물 중에 되게 예쁜 식물이 하나 있는데 그 잎이 얼룩덜룩한 게 되게 진하면은 이 판장을 파는 그 가격이 되게 높아졌대요.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당근마켓에서 엄청나게 고가에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새 뭐 리셀로 많이 팔리는 대부분의 상품들도 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좀 뭔가 형연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좋아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당시에 네덜란드 화가 중에 얀반 호이엔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튤립 버블에 참가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망한 거죠. 그래서 평생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빚을 갚으려고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던 튤립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그분은 많은 작품을 남기셨나요? 좋은 작품을? 그렇죠. 근데 좋은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왜냐면 그냥 풍경화 많이 그리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얘기를 듣고 그 그림들을 보니까 약간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찍어내기처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화가들이 튤립을 엄청 많이 그리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림 속에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장미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장미 꽃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열정, 사랑 뭐 이런. 열정, 사랑.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송이마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맞춰보세요. 일단 한 송이. 한 송이. 뭐 유일한 사랑? 오, 맞아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백송이. 100년 만년 사랑하고 싶다. 아닙니다. 100% 사랑한다. 맞습니다. 아. 100% 사랑합니다. 이건 약간 수긍이 되잖아요. 네. 이제부터 웃깁니다. 이제부터 상업성이 짙어지는 것 같은데. 스무송이. 스무송이? 소송이? 성년이랑 좀 관련이 있나? 없고 네. 20이 10 더하기 10이잖아요. 네. 그렇게 네. 추측을 해보시면 10 좋을 것 더하기 같아요. 10? 더하기 10? 힌트를 조금만 더 주세요. 근데 힌트만으로 맞추실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정답을 공개해 볼게요. 네. 당신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마케팅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삼겹살 데이 같은 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데. 빼빼로데이 같은 그리고요. 냄새가. 그리고요. 119송이. 119송이? 나에게 119를 불러줘? 이런 거. 그냥 긴급할 정도로 뭐 사랑에 빠졌다 이런 의미인가? 불타오른 내 마음을. 맞습니다. 불타오르는 네, 거. 유치하다 유치해. 불타는 사랑. 네. 불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119송이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상업성이 짙게 느껴지는 55송이. 55송이? 이거 맞출 수 없어요. 네. 이거는 내게로 다시 돌아오오. 이거는 너무하네. 설명을 들어도 억지다. 이거는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고안해낼 때도? 네, 어쨌든 이렇게 장미에 수많은 꽃말이 담겨 있다는 점 그래서 참고하셔서 재밌네. 사랑하시는 분에게 빈동님도 연인에게 네. 이 의미를 담아서 그쵸. 선물을 119송이 해드리면 주면 되겠다. 119송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한 송이로 퉁치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나. 네, 네. 장미에 여러 가지 꽃말이 담겨 있는데 장미는 2021년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꽃 1위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고 그리고 흔히 선물할 수도 있는 꽃이라는 면에서 이런 꽃말들, 다양한 꽃말들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이별 의미가요. 네. 또 장미는 특이하게 가시가 있다는 그거에서 맞아요. 많은 은유나 상징으로 쓰이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어린 왕자에서도 엄청 비중 있게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였네요. 맞아요. 그렇네요. 네. 뭐 네. 어떻게 나오는 거죠? 어린 왕자 책을 읽었다지 않았어요? 책 아닙니다. 안 읽으셨어요? 그 어린 왕자가 장미랑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엄청 철학적이고 좋아요. 잘 기억 안 나시나 본데.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는데 이렇게 그 유리병에 담겨 있죠. 맞아요. 어느 별에 유리병에 담겨서 네. 장미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가지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어린 왕자한테 이렇게 대화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읽어보세요. 네. 진짜 꽃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되게 많다.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모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모사. 미모사. 네. 미모사라는 꽃 혹시 아세요? 건들면 이렇게 싹 맞아요. 하는 그거죠. 네. 그래요? 네. 건들면 이렇게 잎을 오므리고 꽃을 움츠리는 그런 네. 꽃인데요. 그래서 신경초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이 미모사라는 꽃에 아까 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 신화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그리스 신화 속에 미모사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주가 되게 예뻤던 거예요. 네. 근데 이 공주가 예뻤는데 그만큼 본인이 예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막 과시하고 다녔던 거죠. 막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하고 네.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캐릭터였던 거예요. 부왕이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거만하면 안 돼. 너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돼. 하는데 이 공주가 자기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도 그 부왕한테 잔소리를 들어요. 네. 너 왜 그렇게 잘난 척해? 이렇게 듣는 잔소리를 듣고 궁 밖으로 나가야겠어. 너무 짜증나 하면서 궁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궁 밖에서 리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리라는 뭐냐면 그 하프 같은 거예요. 옛날 그리스 신화 속 악기인데 리라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려서 그 소리를 따라가요. 그런데 허름한 옷차림의 양치기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양치기가 노래도 부르고 리라도 연주하고 시도 읊는데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빠져서 보고 있는데 그 양치기가 연주를 막 하다가 눈을 들어요. 그리고 네. 그 순간 그 미모사 공주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근데 사랑에 빠지는 순간 본인 미모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부끄러워져서 한 포기의 풀로 변합니다. 그게 미모사예요. 그럼 풀이에요? 풀과 꽃이에요. 네, 풀과 꽃인데요. 근데 그 양치기 소녀는 알고 보면 아폴론 신이었어요. 네. 그 아폴론 신이 얘한테 깨달음을 주려고 그렇게 겸손하라고? 맞아요. 일부러 분장을 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메모지 상지를 부추기는. 그래요.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까지 될 정도면 많이 부끄러웠나 본데? 왜냐하면 그 아폴론 신이 한마디 했다고 해요. 이렇게 막 연주를 하면서 어떻게 저런 외모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지? 이랬대요. 한마디 날렸구나. 그 순간 부끄러워서 풀로 변해버린 거죠. 수치사했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모사라는 꽃은 손을 대면 양옆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꽃말도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얽혀있구나라고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만한 사람들한테 선물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빈둥이한테 주면 되겠다. 네 자신을 알라 하면서. 네, 이렇게 꽃 얘기를 분절적이긴 하지만 몇 개의 꽃으로 나눠봤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재밌지 않으신가요? 재밌는데요? 그렇죠?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꽃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흔히 우리가 지금 꽃다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꽃놀이를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이잖아요. 네. 봄에 꽃놀이를 많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개화 시기가 매년 빨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벚꽃은 이미 졌고요. 네. 그리고 매년 빨라지는 게 기후변화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뭐 반가울 만한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화 시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벚꽃뿐만이 아니고 다른 봄꽃들도 이제 막 피어나는 꽃들도 있고 여름꽃도 이제 앞으로 피어날 거기 때문에 꽃놀이를 즐기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놀이뿐만이 아니고 절화류의 꽃을 즐길 수도 있는데요. 절화류는 꽃다발이에요. 네. 2016년 기준으로 해외에서의 화훼 소비액과 우리나라의 화훼 소비액을 비교해보면 스위스는 18만 5천 원을 쓴다고 해요. 1인당. 네. 엄청 1년에? 많이 쓰죠. 네. 1년에 1인당 18만 5천 원을 쓰고 네. 네덜란드는 11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5만 7천 원을 쓴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3만 원? 3만 원? 그 정도 2만 되지 원? 않을까? 네. 2만 원? 우리나라는 12,3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훨씬 덜 쓰네. 정말 안 쓰네요. 네.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확 느낌이 맞아요. 그쵸. 오네. 네, 그래서 꽃을 즐기는 문화가 조금 더 많아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네. 요새는 다양한 구매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꽃 자판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지하철 역사에도 있고 맞아요. 예. 길거리에도 있어요. 꽃 자판기에는 보통 쉽게 시들지 않는 프리저브드 꽃이라고 해서 오래 좀 두어도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는 꽃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을 선물할 그런 계기가 있으시다면 이런 자판기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요새는 꽃집들도 되게 캐주얼해졌어요. 네. 그래서 원하는 꽃을 직접 조합해 보기도 하는 꽃집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꽃집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공간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화훼 농가에서 직접 수확한 꽃을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십니다. 네. 그러면 다발로 예쁘게 포장되어 오진 않아요. 네. 잎이라든지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손질이 되어서 오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꽃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꽃을 사서 즐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꽃을 사시면 오래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오래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꽃이 생기시면 잎을 떼어내고 줄기를 사선으로 자르셔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어요. 물 안에 보관해야 되나요? 그쵸. 담궈서. 그러니까 잎을 떼는 이유는 물이 증발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고 줄기를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는 물이 올라가는 것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물에 담궈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시면 되고, 물에 락스나 식초나 레몬즙을 한 방울 뿌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락스? 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살균제 역할을 해주고 미생물이 생겨나는 걸 막아주고 네. 그리고 식초는 산도를 조절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꽃이 오랫동안 보존되는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은 자주 갈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둬주시면 그래도 꽃을 조금 더 오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센트님이 언급해주신 방법 외에도 요즘은 꽃 구독 서비스 같은 것도 많아졌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꽃다발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접근성이 훨씬 높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꽃 시장을 가는 것 자체를 하나의 힐링 요소로 받아들이고 맞아요. 루틴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꽃을 구매하시면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네. 드라이 플라워는 예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벌레가 생기기 쉬워요. 아주 조그만 권연벌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생기기가 쉽고 이게 한 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 플라워는 만약에 만들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벌레 없이 만들 수 있는지 찾아보시고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꽃 이야기를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리스인 의사이자 철학자인 갈레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빵 2덩이가 있다면 그중 한 덩이는 팔아서 수선화를 사야 한다. 빵은 육체의 식량이고 수선화는 마음의 식량이다. 마침 유랑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수선화가 등장했는데 그렇네요. 그만큼 빵과 비견될 만큼 큰 마음의 위안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한 번쯤 꽃을 여유롭게 즐기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유로운데요? 오늘 분위기가?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 옛날에 그 꽃을 직접 이제 꽃꽂이를 하면서 꽃을 만져보잖아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동물이랑만 뭔가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꽃도 사람의 손의 온도에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따뜻한 사람은 꽃을 만졌을 때 더 빨리 시들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또 다른 생물이랑 교감하는 그 시간 자체가 되게 마음에 평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경험해 보겠습니다. 진짜요? 인증하세요. 그냥은 믿을 수 없어. 올해 안에 경험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그 잠깐 얘기했던 아파트 그 아주머니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느꼈던 게 누구에게나 청춘이 있는데 가끔씩 삶이 너무 바쁘니까 그런 거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거든요. 근데 오늘 순트님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순트님이 평소보다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신나가지고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고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뭐 연인이든지 친구가 됐든지 가족이든지 되게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꽃을 선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되게 어린 시절에 그 청춘에 느꼈던 소중함이나 아니면 뭐랄까요, 좀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 지쳐서 좀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는다면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기분이 좋네요. 다행입니다. 네. 꽃은 식물한테는 생식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씨를 맺고 하기 위해서 뭐 벌레를 끌어들인다든지 이렇게 위한 생식기관이고 꽃이 지고 나면은 열매가 맺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한때 그리고 다음 열매를 맺기 위한 또 하나의 시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센터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꽃이라는 게 그런 과학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도 꽃처럼 예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 아름다움을 봤을 때 어쨌든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되게 꽃같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된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네. 맞아요. 꽃 선물이 받고 싶네요. 빈둥님. 제가 에피소드 꾸리면서 그래도 취향이 꽃인데 좋아하는 꽃을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꽃을 마지막으로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리시안셔스라는 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 노란 미모사가 있어요. 정말 예쁘거든요. 노란 미모사라는 꽃을 좋아하고 물망초라는 꽃을 좋아하는데 소개미나 네, 맞습니다. 한번 관심이 생기시면 사진으로 봐도 정말 예쁘거든요.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시는 순트님의 지인이 계시다면 뭐 이런 거 좋아한답니다. 선물해 주시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순트님의 그 팟빵 프로필 사진도 꽃이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맞네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오늘 이 에피소드 들으시고 소중한 사람들한테 꽃을 선물해 주시면 순트님이 더 보람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꽃 사진도 저희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즐겁게 또 행복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낼까요? 네. 그러면 오늘 취향편의 3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취향편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